아직까지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행성 지구.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은 바로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천은 인류의 문명과도 맞닿아 있다. 먼 옛날부터 인류는 하천의 혜택 속에서 문화와 기술을 번영시켜왔고, 대대로 하천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천을 농업용수로 이용해왔다. 검정 고무신을 신었던 세대에게 아련한 추억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린 시절. 냇가에서 즐기던 물놀이일 것이다. 여름 한낮,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졸졸 소리내며 흐르는 냇가에서 그들은 미역 감다 실증나면 송사리떼를 몰고 가재를 잡았다. 가서 도술비도 잡고 고기도 참 애들이 잡는 거를 그저 담아서 같이 놀기도 하고 발도 담그고 놀다가 이렇게 재밌게 참 지냈습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강은 예전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어디를 가나 딱딱한 콘크리트에 직선화된 강. 하천 주변은 푸른 녹지 대신 회색빛 콘크리트 도로 위로 수많은 차들이 자리를 잡았고, 도시의 발달에 따라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시설이 설치됐다. 시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훼손되고 주인 없는 땅처럼 소외된 하천. 수억 년 이어져 온 하천의 생명은 이대로 죽어가는 것일까? 상온에서 색과 냄새, 맛이 없는 액체. 물은 화학적으로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물이며 천연으로는 도처의 바닷물, 강물, 지하수, 눈, 빗물 등으로 존재한다. 이런 물은 우리 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대 영양소가 26%, 미네랄 4%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지 80%가 될 정도로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 안에 노폐물을 내보내고 몸속 관절에 윤활유 구실을 하며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물. 사람은 일생 동안 약 55톤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몸속에 45리터의 물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에서 약 8컵, 2.8리터의 물을 매일 갈아 넣고 있다. 피부 질환에 있어서의 수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건조한 피부들, 즉 건피증이라든지 아토피 피부염, 또 노인성 건조증, 이런 건조한 피부에 있어서는 피부에서 수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피부 물질들이 있는데, 뭐 단백질도 있고 또는 하이알루론산들도 있고 호르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물을 붙들고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피부에서 물이 도망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이 몸속에 1 내지 3% 부족할 때 사람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며,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2% 물이 부족할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연령에 따른 체내의 물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생아는 체, 즉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지만 20대는 70%가 되고, 이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40대 이후부터는 6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즉, 늙는다는 것은 물에 의한 생명의 윤기를 잃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은 지금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지구 표면의 약 70%는 바다이며 지구상에는 총 13억 9천 입방킬로미터의 많은 물이 있지만 이 중 97.5%는 바닷물이고 함수는 2.5%에 불과하다. 육지의 물은 대부분 빙산과 빙하로 돼 있거나 지하수로 존재하므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표의 물은 지구 전체 물의 0.03%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물관리 여건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 세계 연평균 강수량 973mm보다 1.3배나 많지만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강수량은 세계 강수량의 11%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가 6월에서 9월 사이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적다. 한마디로 악조건인 셈.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물이 많이 필요하게 되지만 물은 부족하고 환경 용량도 작아 수질 오염에 취약한 실정이다. 다음과 같이 연간 수자원 총량은 1276억 톤으로 이 중 43%인 545억 톤은 증발 및 침투로 손실되고 31%인 400억 톤이 홍수 시 바다로 유실돼 331억 톤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상 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닷물이 증발해 구름을 형성하고 이 구름이 냉각돼 비나 눈으로 지표면에 떨어져 육지의 물로 돌아온다. 육지의 물은 강을 따라 다시 바다로 돌아가며 또다시 이 물은 증발해 구름이 된다. 즉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물의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아주 먼 옛날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존재했던 물이란 얘기다. 물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무한한 듯 유한한 생명수. 이제는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계룡산지와 계족산지, 식장산지, 만인산지 등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전형적인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 산지에서 발원한 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연변에 자리하고 있다. 대전천은 대전광역시 동구 하서동 만인산과 디파산 계곡에서 발원해 머치골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지방 2급 하천이 시작된다. 이후 북쪽으로 흐르다가 중구 옥계동 옥계교에서 지방 1급 하천이 되고 대덕구 오정동에서 유등천으로 흘러간다. 유등천은 금산군 북수면과 진산면의 경계 지점에서 흐르기 시작해 이후 북쪽으로 흐르면서 금산군 북수면과 대전 중구 침산동의 경계 지점을 지나 서구 삼천동에서 갑천으로 흘러든다. 침산동 시계에서부터 갑천 합류점까지 15.5km는 국가하천 구간이다. 갑천은 금강의 제1지류로 대둔산에서 발원해 논산시를 거쳐 대전시로 유입된다. 갑천은 대전 분지의 서반부를 관류하는데 대전 분지의 동반부를 관류하는 대전천, 유등천과 회덕 부근에서 합해지고 이 세 개의 하천은 북쪽으로 흘러 신탄진 부근에서 금강 본류에 유입한다. 우리의 소중한 수정원인 대전 도심의 혈관 3대 하천. 그곳엔 수많은 생명과 사람들이 살고 있다.